자동차 전기전자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음, 전기자동차는 이제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은 전기 모터에 의해서 추진되는 자동차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고 실린더 내에서의 그 폭발을 이용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얻는, 그래서 병진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서 자동차의 구동력을 얻는 그런 방식이라면, 전기 자동차는 바로 이제 축적된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축전지죠. 그 배터리에서 배터리로 바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전기 모터 자체는 바로 회전 운동을 일으키니까요.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로부터 구동력을 얻는, 자동차의 구동력을 얻는 이제 그러한 자동차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자동차인데 제 장점은 배기가스가 없죠. 배기가스가 없는 문제. 불편한 점은 어, 배터리 용량이 좀 더 작으면서 또 이제 전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배터리 기술. 그다음에 이제 충전 시간, 주유 시간에 비해서 충전 시간이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을 좀 이제 빨리 단축시켜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 이제 곳곳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전하는 장소, 뭐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점을 갖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제 세 개의 반도체층, 뭐 P층과 N층이 교대로 연속 접합된 능동적인 반도체 소자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는 이제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있는 것이 반도체죠. 그냥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반도체는 어, 평상시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부도체입니다. 평상시에는 부도체예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게 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도체 상태로 있다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도체가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그런 물질을 일컬어서 반도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 회로는 수많은 스위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어떤 조건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이러한 물성을 이용을 해서 그런 스위치를 아주 초소형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진 그런 스위칭 기능을 조합을 시켜서 복잡한 전기 회로를 아주 고밀도의 소형 그런 회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세 개의 반도체층을 서로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하고, 또 빨리 흐르기도 하고 천천히 흐르기도 하는 이러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걸 갖다가 트랜지스터라고 하고요. 저런 트랜지스터를 더 고밀도로 모으고 또 집적시키는 것을 갖다가 이제 IC라고 하죠. 밑에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하나의 반도체 기판에 다수의 능동 소자,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그죠? 그런 것들과 또 수동 소자, 다이오드, 콘덴서 저항, 이런 것들은 이제 수동 소자라 그래서 어,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일을 하는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런 단순한 부품들을 초소형으로 집적시켰다. 집은 모으다, 적은 쌓아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넓게 넓은 규모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아주 조밀하게 모으고 그것을 여러 층 겹친다는 겁니다. 모으고 겹치고. 그래서 이제 집적 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나 또 그냥 저항, 뭐 코일 이런 걸로 만들면 이제 거대한 뭐 방을 차지할 정도로 그런 복잡한 회로도 저런 집적 회로,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IC로 해주면 작아집니다.
전자제어 공조 장치라고 하는 공조라고 하는 건 이제 공기 조절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제어에 의해서 공기 조절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면 센서가 실내 상부와 하부 온도, 일광 방향들을 감지해서 설정 온도로 이제 마이크 컴퓨터가 제어해서 풍향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장치, 공기를 조절해 주는 장치다. 그래서 전자제어 공조 장치라고 하고요. ABS는 이제 제동 장치에 관한 거죠. 자동차가 갑자기 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러한 브레이크죠. ASB 뭐 어드밴스 세이프 비클이라고 그래서요.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할 때 피해를 경감시키고 충돌 후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의도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다. 요즘 이제 이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죠. 요즘 자동차들은 차선 이탈 이런 거 감지하고요. 그리고 뭐 에어백 터져서 운전자, 탑승자 이렇게 보호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FCEV, Fuel Cell Electronic Vehicle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료 전지 자동차, 그죠? 연료 전지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다. 수소와 이제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하는 연료 전지로 전기를 일으켜서 모터를 구동시키는 방식의 자동차를 연료 전지 자동차다. FCEV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디젤에 해당하는 거죠. CRDI라고 하죠. Common Rail Direct Injec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디젤 엔진의 이제 연료 분사 방식이 이제 다른 거죠. 요즘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들은 다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 이런 방식의 엔진이 된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솔린 엔진 말고 디젤 엔진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정밀하게 전자 제어가 가능한 압축 장치와 응답성이 뛰어난 연료 분사 장치를 이용해서 운전 상태에 맞게 연료를 분사해주는 엔진을 갖다가 CRDI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디젤의 엔진에 해당되는 거다. TCU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변속기를 이제 제어하는 거죠. 트랜스미션은 변속기. 그래서 수시로 변화하는 변속, 또 주변 장치의 입력 변수들을 근거로 자동 변속 장치를 트랜스미션이죠. 정밀하게 제어하는 컴퓨터를 갖다가 TCU다. 변속기 제어하는 컴퓨터를 TCU라고 한다. 무단 변속기 CVT라고 하고요. 기존의 기어 대신 벨트를 이용을 해서 연속적인 변속비를 얻을 수 있는 무단 변속기라고 합니다. 포일 스티어링, 포휠 스티어링. 그래서 사륜구동차의 네 바퀴에 다 구동력이 전달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륜 자동차의 앞뒤 바퀴를 함께 조향하는 방식을 갖다가 포휠 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TCS. 예. 눈길이나 빗길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 자동차 바퀴가. 그래서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차량을 출발하거나 가속을 할 때 타이어가 이제 공회전하는 게 헛바퀴 돌지 않도록 차량의 구동력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TCS 옵션이 있는 자동차는 겨울에 눈 올 때 좀 좋죠.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빙판 졌을 때 이제 TCS가 작동한다고 이렇게 그 등이 뜹니다. TCS라고 하는 거에 떠줍니다. TCS 옵션이 있는 자동차들은 차량 자세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별도로 제동을 가하지 않더라도 차량 스스로 미끄럼을 감지해서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엔진 출력을 제어하는 장치를 갖다가 VDC 차량 자세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반도체 수자를 갖다가 다이오드라고 하죠.
정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류.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뭐 교류에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의 커브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류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정류인데, 정류를 할 때 다이오드를 많이 씁니다. 예, 주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어, 이제 자동차는 지금 현재 어, 수소 자동차, 크게 이제 이건 이제 연료 방식에 있어서의 이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수소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로 확실히 지금 상용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료 연료가 내연기관,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석 연료는 옛날에는 뭐 자동차가 이제 석탄을 떼는 그런 아주 그 초창기 자동차는 그런 것도 있었죠. 지금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석유를 말하는 거죠. 석유. 그래서 휘발유나 이제 디젤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에서 이제는 수소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든지 수소 전지, 또는 전기 축전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얻어서 주행한다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식, 운동 에너지를 생산하는 어, 방식이 엔진의 어떤 그 방식이 혁신을 이루어서 이전과 다른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동차는 계속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하더라도 각종 안전장치 또는 그 부속 장치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혼자 주차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 주행을 하는데 뭐 차선이 이탈한다든지 또는 운전자가 뭐 졸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차가 대응을 하는 그런 시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수준이 아니고 자동차 자체가 완전히 사람의 도움 없이 돌발 상황을 인식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전하는 그러한 자동차로 지금 급격하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인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이동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동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간으로 바뀌게 되겠죠. 장시간 운전해 가는 시간,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차 안에서 인류는 뭐 할 것이냐? 스스로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데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스마트카가 이제 나오면서 인류의 삶은 굉장히 크게 바뀐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동차들의 어떤 전자 제어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단순히 제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서 고도의 어떤 제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동차가 된다. 자, 이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전기전자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자동차 전공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산업에 들어갈 사람들이 전기전자에 대한 그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 이러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